이 동영상의 내용은 학문적으로 틀릴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음모론이고 소설입니다. 오늘은 좌파 판사들이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 역시 필로폰이라는 각성제 마약이 관여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일성 장학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은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머리 좋은 학생은 데모 내보내지 말고 사법부에 침투시켜라. 남조선에서는 고시에 합격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지금부터 머리가 좋고 영악한 아이는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만 시켜라. 10명을 준비시켜 1명만 합격해도 목적은 달성된다. 이렇게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 고시원 10곳을 만들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최소 300명, 최대 1800명이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가난한데 머리 좋은 애들은 김일성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면 공부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간첩들의 도움으로 공부도 하고 판사까지 되니 그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리나 정의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공산당에 유리한 쪽으로 또는 지령을 받은 대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유출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문제가 유출되는 사건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과목마다 항상 한두 문제씩은 꼭 틀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 밑줄 치라고 하신 것은 다 공부하고 외워놨는데 이상하게 시험지를 받아보면 꼭 한두 문제는 선생님이 강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에서 출제된 것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보면 공부해야 할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을 먼저 외우고 덜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시간이 모자라 공부하지 못하고 외울 수 없게 되어 틀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요새 말하는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것입니다. 킬러 문항들은 돈을 받고 외부에 유출되거나 좌파 카르텔끼리 아름아름 퍼지는 것이지요. 그때는 그런 문제들을 맞추는 1등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는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세밀하게 다 외우는 철저한 아이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 보니 킬러 문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교 시험뿐 아니라 모든 시험은 출제자가 문제를 유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험 출제위원회 선정되면 한두 달 전부터 호텔에 투숙하여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전화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문제 유출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좌파들의 잔머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출제위원회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그날 바로 입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며칠의 여유를 두고 입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 들어가기까지 며칠의 여유가 있습니다. 출제위원은 보통 대학 교수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인데 좌파 출제위원은 이때 갑자기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예정에 없던 쪽지 시험을 시행합니다. 예정에 없던 시험이고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냥 학생들 실력이 어떤지 평가하려고 시험을 친다는 핑계를 대고 시험을 치룹니다. 이때 자기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출제할 문제를 쪽지 시험의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텔에 들어가기 전 쪽지 시험 또는 퀴즈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출제할 문제를 미리 공개하고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가 브로커들에게 유출하는 것이지요. 이론상으로 법전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다면 사법고시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겠지만 암기해야 할 공부량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정직하게 공부한 사람은 붙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유출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암기해야 할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있고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원래 자기 머리로는 판사가 될 수 없는데 간첩들과 김일성의 은혜로 판사가 되었으니 공산당의 지령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필로폰이라는 각성제가 관여합니다.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입소문이 나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ADHD 치료제는 각성제의 일종으로 뇌에서 도파민의 수치를 높여줍니다. 도파민의 수치가 높아지면 단기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비단 ADHD 치료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각성제들이 도파민의 수치를 높여주고 단기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즉, 시험 전날 각성제를 복용하고 암기를 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유출된 문제를 각성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암기한다면 소위 벼락치기 공부가 가능한 것이고 충분히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좌파, 빨갱이들은 과거 친일파 앞잡이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용한 필로폰의 약효를 매우 잘 알고 있고 교활하게 이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성제의 부작용이 정신병, 즉 조현병이라 불리우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데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과대망상인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편집증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로폰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좌파 판사들은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도 자신은 틀리지 않는다고 진짜로 믿는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법리를 이해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게 아니라 유출된 문제만 단순 암기로 외워서 합격한 것이라 애초에 법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저 문구만 외워서 판결을 내리니까 희한한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자신의 운명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령에 충성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국민들의 말을 들을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공산당 덕분에 팔자에도 없던 판사가 되어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누리고 돈도 많이 버는데 뭐하러 정의로운 판결을 내립니까? 속된 말로 국민들 편에 서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라는 것이지요.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과 나라는 망하든 말든 자신만 위해 판결을 하는 것이 바로 좌파 판사들의 민낯입니다. 기생충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포동포동 찐 상태입니다.